자, 이제 하측의 설계가 마무리됐고요. 그러면은 이제 혼 쪽에 설계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셈블리 크리에이트 뉴 해가지고 다시 파트 파일을 하나 만들겠습니다. HO 오늘 파트 파일을 만들고 이것도 전과 동일합니다. 전과 동일한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게 되면 핸들부가 있고요. 핸들부가 있고 윈도우 도스박스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무엇이냐 하면은 제품을 잘 보세요. 초음파 우리가 해야 될 구간이 어디냐? 핸들 아래쪽 면이에요. 핸들이 있는 아랫면이 초음파를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즉 혼이 이 핸들을 피해서 이쪽으로 내려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제품을 뭐 설계를 하던가 만약에 이런 제품에 초음파 용착에 관련된 지그 제작 의뢰를 받았다고 하면 우리가 초음파 작업을 해야 될 구간이 타 제품에 가려져 있는지 초음파를 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핸들 밑에 초음파의 위치가 있기 때문에 이 핸들을 빼고 작업을 해야 돼요. 즉 초음파를 이렇게 만든 다음에 핸들을 나중에 끼는 방법으로 기구 설계도 되어야 되고 초음파 지그 설계도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RCA로 넘어가서 혼의 파트를 만들기 위해서 핸들을 끄시고 우리가 필요한 이쪽 면을 가져오는 작업을 하겠습니다. 저희가 필요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핸들이 없는 형상이 필요한 거예요. 자, 서페이스를 이용을 해서 페이스를 복사하고 그 다음에 또 필요한 이쪽 윗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초음파를 하기 위해서 지그에 안착되는 면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윗면이 필요한 겁니다. 복사를 했어요. 혼을 가서 그리고 여기서 서페이스 이 서페이스와 이 서페이스가 지금 두 개로 나눠져 있죠? 하나 둘 이거를 하나로 합쳐주는 작업을 할 거예요. 하나로 합쳐주는 이유는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박스를 만든 그러니까 뭐 쉽게 말해서 제품을 만든 그 박스에서 컷이라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박스를 만들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서페이스에 구멍이 나 있잖아요. 이런 불필요한 구멍들은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방해 요소가 되기 때문에 저 구멍을 없앨 거예요. 없애는 방법도 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스케치를 해서 자릅니다.
이용해서 잘라내요. 그리고 다시 컨트롤 J를 누르고 레이어를 이동을 하고 그런 레이어를 끼고 그리고 다시 서페이스 익스텐션을 이용해서 늘려주죠. 이렇게 늘리면 이면과 이면이 이제 서로 교차되는 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시 합칩니다. 합치고 이제 여기에 우리가 아까 만들기로 했던 박스를 만들 거예요. 이제 혼 부분이죠. 혼 부분이니까 이렇게 해서 또 60. 제품이 이렇게 휘어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좀 높이를 좀 여유롭게 잡겠습니다. 그리고 이 파팅을 서페이스 면을 늘려서 잘라낼게요. 이 서페이스로 어떻게 할까요? 네, 잘렸습니다. 아까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작업들을 하다 보면 이런 이제 오류들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쉽게 말해서 뭐냐면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이쪽 면과 이쪽 면이 어디가 조금 좀 면이 좀 불안정하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뭐 그런 유형들이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거에 하나의 대처 방법으로 이 서페이스를 한쪽 동일한 이제 대칭을 했을 때 한쪽 면을 잘라요. 한쪽 면을 자르고 그 반대면을 이용을 해서 다시 하나의 면으로 합친 다음에 이렇게 이제 트림을 하는 방법, 저는 이런 방법을 좀 많이 쓰거든요. 이런 방법이 또 효과도 있어요. 실질적으로 효과도 있고 많은 문제점을 이제 개선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됐죠. 이렇게 됐고 여기서
해서 조립을 한번 봐볼게요. 조립을 보면은 지금 이런 식으로 초음파가 할 수 있는 모양을 가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시게 되면 여기가 너무 1대1이에요. 그죠? 그래서 초음파는 여기를 누르는 게 맞고 위쪽이 1대1이기 때문에 이쪽에 좀 도피 영상을 좀 잡을게요. R을 없애고 어차피 이거는 이제 초음파가 내려오면서 간섭이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양을 좀 이건 많이 도피를 하겠습니다. 도피를 하고 바닥도 간섭이 되면 안 되는 면이기 때문에 많이 도피를 할게요.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에 R을 좀 주고,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이런 데가 이제 날카로워요. 이렇게 뾰족하죠. 뾰족하기 때문에 솔직히 이런 것들은 뭐 가공해도 안 좋지만 나중에 알루미늄 재질이기 때문에 찌그러질 수도 있고 파손의 염려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일자로 약간 이렇게 보강을 해주는 게 좋습니다. 잘라내서. 잘라서 좀 평평한 면을 만들어주는 게 좋아요. 나중에 그래야 뭐 작업하면서 파손도 안 일어나고. 이렇게.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 얘기를 드렸지만 혼 쪽은 초음파 양에 따라 그리고 뭐 형상에 따라 크기가 정해지기 때문에 꼭 이 혼 쪽에 초음파 지그를 만드실 때는 전문 업체와 상의를 하시고, 그러니까 전문 업체라는 것은 그 혼을 제작하는 업체입니다. 혼을 제작하는 업체와 상의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기계에 달 수 있도록 나사 탭을 내야 된다고 했죠. 그 탭도 초음파 제작하는 업체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사양을. 몇 짜리 탭을 내야 되고, 깊이는 얼마나 내야 되고, 크기는 얼마짜리를 써야 되고, 그런 것들을 필히 저는 10짜리로 받겠습니다. 그러면은 아까 0.5만 줄이면 된다고 했으니까 심은 10짜리 볼트를 받기 위해서는 9.5짜리로 하면 되고, 구멍은 자, 봐볼게요. 이렇게 되면 이제 지그가 됐어요. 그죠? 한번 단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면을 보시면 이렇게 초음파 기계에 달 수 있는 탭이 나와져 있고요. 혼 쪽에. 그리고 이쪽은 다 이렇게 도피가 돼 있고, 제품을 누르는 쪽 면은 안착이 돼 있고, 그리고 제품을 잡는 지그 쪽도 제품이 딱 안착이 될 수 있는 형상이 있고요. 그리고
이쪽도 보면 이렇게 제품이 돌아가지 않게 가이드하는 현상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제품이 제가 아까 움직일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동그란 모양이니까. 그러면 아래 거와 위 거가 동그라니까 이렇게 틀어질 수 있어요. 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쪽에는 이런 식으로 이 제품과 이 제품이 틀어지지 않도록 회전 방지 모양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초음파를 했을 때 제품이 틀어지지 않고 올바른 위치에 장착이 돼요. 나중에 이런 모양이 없이 그냥 초음파를 하게 되면 이 제품이 틀어져요. 그러면 이제 기구 하시는 분들하고 약간 언쟁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동그란 모양의 제품이 왔을 때는 초음파 지그를 만드시는 분들이 이런 부분까지도 한 번씩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제품을 지그에 안착할 수 있는 가이드 모양이 있는지, 그리고 위의 제품과 아래쪽 제품과 서로 제품간이 서로 조립을 했을 때 회전이 되지 않는 모양, 회전 방지 모양을 기구적으로 갖고 있는지, 그리고 내가 초음파를 해야 될 부분이 어디인지 명확하게 이 초음파의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 제품이 문제가 없는지, 문제가 있다면 기구 하시는 분과 협의를 하셔서 이런 부분들은 초음파 하는데 문제가 있으니 바꿔달라는 얘기를 꼭 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초음파 지그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제품을 했을 때 불량이 날 수 있는 소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필히 그런 부분들을 꼭 확인하셔서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